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충격을 견디고 다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도 끝내 웃음을 되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재벌도 아니었고 세상을 크게 움직인 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노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잃은 이야기인데도 끝에는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그 노인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답을 조용히 들려줍니다. 공자는 재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맹자는 의를 잃고 얻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옛말에도 재산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긴 세월을 살아낸 사람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잃은 한 노인의 사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에서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노후가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으십니까? 혹시 이미 잃어버린 것들만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조용히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평생 모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노인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부터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느냐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은 사연이 얼마나 억울한지 듣고 싶었지만 노인이 꺼낸 이야기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고 특별한 재주도 배경도 없이 오직 땀과 성실함만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이면 누구보다 먼저 집을 나섰고 밤늦게 골목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무렵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일을 쉬지 않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가족을 생각하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살이 심하게 나도 약 한 봉지로 버텼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에도 하루를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그렇게까지 살아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도 있었고 운동회 날 도시락이 없어 괜히 아픈 척하며 학교에 가지 않았던 기억도
아직까지 가슴속 깊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는 그런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여행을 다닐 때도 그는 이를 선택했고, 남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며 웃을 때도 그는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더 쌓이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아직 멀쩡한 옷이 있는데 왜 돈을 쓰느냐며 자신을 타일렀고, 먹고 싶은 것이 생겨도 다음에 먹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세월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덜 쓰면 가족이 조금 더 편해질 것이라 믿었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자식들의 미래가 조금은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흘린 땀의 무게였고, 견뎌낸 세월의 흔적이었으며 가족을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노인 역시 그 통장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다는 안도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이 세운 계획을 언제나 그대로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옛말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말이 전해지는 이유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도 결국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인에게도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왔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위로하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잠시만 돈을 맡겨보라고 권했을 때 노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원금은 반드시 지켜지고 몇 년만 지나면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믿음은 의심보다 훨씬 강했고,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일 리 없다는 생각이 결국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그 사람에게 맡겼고, 이제야 긴 세월 고생한 보람을 조금은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약속했던 날짜가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간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으며 아무리 애써도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새벽잠을 포기하며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렇게 쉽게 속았다는 현실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와 똑같은 거리였지만 그날만큼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만 감으면 후회의 장면들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거절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수백 번도 넘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를 반복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단 한순간도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지나간 일을 붙잡고 탄식하기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을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노인에게는 그런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만 같았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이 모두 허무하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노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날 이후 사람 만나는 일조차 두려워졌고, 누구의 얼굴을 보아도 혹시 또 속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부터 앞섰습니다. 집안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텔레비전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노인의 귀에는 그 말조차 자신의 잘못을 감싸주는 소리처럼 들려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은 답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집 근처 공원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차가운 겨울이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낡은 옷차림의 한 노인이 작은 도시락을 꺼내 천천히 식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 몇 조각과 멸치볶음뿐이었고, 화려한 음식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 노인의 얼굴에는 세상 누구보다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비둘기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작은 아이가 넘어지자 가장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순간 이상한 생각 하나가 노인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평생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지금은 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그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잠시 웃더니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잃어도 되는 것과 잃으면 안 되는 것을 늦게나마 구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노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믿었던 사람에게 모두 잃어버렸고 이제는 살아갈 자신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전 재산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돈을 잃은 것 때문이 아니라 돈이 전부라고 믿었던 마음을 잃은 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건강도 돈으로 완전히 살 수 없고 지나간 시간도 돈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사람의 진심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맹자는 욕심이 지나치면 마음을 잃고 마음을 잃으면 결국 삶까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잃은 이후 처음으로 나무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새소리를 들었으며, 처음으로 바람이 시원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던 젊은 시절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돈이 가장 많았던 때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은 분명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복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돈을 지키기 위해 살았지만 정작 마음의 평안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노인은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동료는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둘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몇 시간이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인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것도 아니고 현실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뒤늦게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이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유로 남은 삶까지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실패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조금씩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걸었고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으며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통장은 예전처럼 두껍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웃는 날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잃었지만 아직도 내게는 살아갈 오늘이 남아있고 함께 웃을 사람이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남아있구나. 그 깨달음은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날 이후 하루를 살아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다시 모으겠다는 욕심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생각 하나가 그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통장 잔고부터 떠올렸지만 이제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었다는 사실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라도 쉬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루를 웃으며 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잃었느냐보다 무엇을 아직 가지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을 노인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에요?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놓친 것이 가장 후회된단다.
그 말을 들은 손자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긴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들과 여행을 가자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늘 다음에 가자며 미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자는 날에도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돌아선 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찾아뵙지 못했고, 친구들이 만나자는 연락도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번 미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돈을 모으는 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니 가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보다 함께 웃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후회를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벌면 쉬겠다고 생각했고, 조금만 더 모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가장 소중한 오늘을 자꾸 내일로 미루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속담에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내일만 바라보는 삶은 결국 많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여든이 넘어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노인은 돈을 모두 잃고 나서야 처음으로 천천히 밥을 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진 것은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먼저 달려가 도와주었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있으면 말벗이 되어드렸으며, 아이들이 인사하면 먼저 웃으며 답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노인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올라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고, 버스에서 내릴 때는 짐까지 함께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노인은 오히려 자신이 더 감사하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오래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던 자신은 이런 작은 기쁨을 전혀 모르고 지나쳤던 것입니다.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은 사람의 참된 부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새겼습니다.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베푼 친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노인의 얼굴에는 어느새 잔잔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은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했고, 점심에는 이웃과 커피 한 잔을 나누었으며, 저녁이면 가족들과 전화 한 통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가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돈을 더 모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더 많이 웃고 부모님 손을 더 오래 잡아드리며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단 한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젊음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으며 재산 역시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늙지 않고 선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으며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 남습니다. 부처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고, 공자는 사람다운 삶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으며, 노자는 비울수록 삶은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현인들이 남긴 가르침은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평생 잊고 살았던 인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너무 오래 절망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다 보면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까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남아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며 숨 쉬고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